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 집에서라면 부모님의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 그리고 사랑, 부모님의 관심, 이런 것에 의하여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겠고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표준보육 과정이라든지 개정누리 과정에 의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의해서 선생님들은 뭐 연간 계획안을 짜고 또 월간 계획안을 계획하고 주간 또 일간 계획안까지 계획을 해서 아이들에게 놀이 활동과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해야 할 것과 하면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제시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습득하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심양면을 돕게 되죠. 그래서 가정과 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쪽에서 서로 연합해서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있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환경의 문제라든지 아이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 생겼다든지, 또 누군가 가족의 이제 가족을 잃게 되는 어떤 상실감 같은 거를 겪게 되든지, 마음의 상처가 어른들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경우를 겪었을 때에는 이렇게 마음의 병 같은 걸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약간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기질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질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보통의 범주 안에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 아이는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문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본인 스스로도 힘들까? 이제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 과정 속에서 그 내용에 이제 표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것들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좀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부모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아이들에게 본인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기준,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아이를 따라오게 하다 보면, 거기에 아이는 이제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이제 속상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서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얘 이봐라, 왜 안 따라오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시간을 조금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때로는 정말 행동성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부모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행동성을 바로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아이에게 특별한, 내가 눈치채지 못한, 어른들이 미리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놓치고 있는 그런 간과하는 그런 문제가 혹시 없을까? 이 아이가 마음이 아픈 것인데 그것을 읽어주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이제 몽이쌤 어린이집 안에서도 새 학기부터 해서 지금 2022년 벌써 2학기가 지금 들어온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 학기부터 적응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문제를, 어른들이, 교사들이 볼 때는 얘 왜 이러죠? 뭐 이러면서 고민했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기질적인 부분인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했던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아이가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야기 속에서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아이를 약간 예시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막 의자를 막 던져가지고 교사도 위협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위험함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의 유관 기관인 가족 관계를 다루는 그쪽에 상담을 의뢰하고 해서 무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상담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해진 그 상담을 딱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원에서는 그 아이를 이제 그 또래들하고 같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이럴까봐 아이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하이반 편성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사무실과 좀 가까운 교실이었기 때문에 좀 수시로 좀 더 관찰을 하고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려고 원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배려를 하고 그 아이를 좀 챙겨보려고 신경을 막 썼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더 이제 상담센터에서도 더 치료를 요한다 했는데 부모님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아이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하지 않았고 어머님이 그리고 아이도 8회기 정도 딱 하고 나서 더 이상 계속 이어서 연계해서 상담 또 치료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아이의 폭력성이 자꾸 더 짙어져 갔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아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전문 치료기관은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라서.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막 막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부모님이 상담을 받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일어날 때도 부모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어머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에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이 멈춘 상황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저희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이걸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액션이 빨리 취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은 아이가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많이 보여진 게 뭐냐면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영상물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핸드폰을 주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새로 사시면서 아이에게 그거를 데이터가 있는 걸 주니까 유튜브 같은 거를 아이가 막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 있죠. 이렇게 아이에게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뒤에서부터 눈까지 이렇게 막 관통하는 사람을 찌르는 어떤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칼 같은 무시무시한 만 4세 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그림도 그려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 좀 상태가 심각하구나. 그리고 아이와 얘기를 좀 해보니까 나오는 얘기, 아이가 관심 있게 막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랬구나, 뭐 했는데 막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는 마음에 있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영상 매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걸음망이 없이 그냥 그대로 투여되고 아이에게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안 됐고 이게 나중에 사회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다수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원에 더 이상 다니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지금 이 사건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생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막 아팠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이기에 마음이 막 아팠던 이제 만 3세 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이 안에 이제 이 울분을 터트리지를 못해가지고 교실 밖으로 막 튀어오고 그리고 옆에서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친구가 옆에서 보기만 했다 그래서 막 울고 그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선생님을 막 때리기도 하고 교실 바닥에 누워서 막 이렇게 있고 때로는 교실 밖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막 복도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몇 번 사무실로 데리고 왔거든요. 가지고 여기 좀 앉아서 좀 마음이 가라앉히고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괜찮아지면 다시 교실로 돌아가자라는 방법을 몇 번 했더니 지금은 이제 막 속상한 마음이 들면 막 사무실로 와요. 저 생각 좀 하려고 왔어요. 그러고 딱 앉아요. 그러다가 정말 1분도 안 지나서 저 된 것 같아요. 이러고 교실로 가요. 가지고 그러는 횟수도 엄청 많이 줄었고요. 시간도 이렇게 막 격앙돼서 올라오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줄었고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저희가 이제 상담 오시라 그러셔가지고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떤지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주고 계시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한 다음에 가정과 원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관성 있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 이미 6개월 좀 지나고 나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요건 차츰차츰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친구가 거짓말을 자꾸 해서 이제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삶은 계란이랑 뭐 핫도그 이런 거를 이제 막 잠자고 있는 친구 걸 남겨둔 거를 먹고서는 안 먹었다고 했던 친구 있죠. 그 친구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그 환경 속에서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제 어른이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은 거짓말을 하는 게 혼날까봐, 보통은 혼이 날까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이게 먹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면 말하면 돼. 그 다음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사실은 제가 먹었어요. 이런 말을 아이가 했거든요. 그러면 용기 있게 말한 거 너무 멋있다.
사실은 잘못한 거를 그대로 시인하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고, 넌 용기 있는 아이구나. 하지만 용기 있는 것은 인정해 주되, 하지만 먹고 싶으면 말을 하는 거야. 몰래 먹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아요. 너무 멋진 친구가 되어서 친구가 속상해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옆에서 위로해주고 등도 이렇게 두드려주고 하는 아주 멋진 친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역시 동생을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때 마음에 약간 요동이 좀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친구는 부모님이 너무 허용적인 부분이어서 양육 태도가 굉장히 이렇게 아이에게 no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분이어서 아이가 이제 집에서는 하지만 뭔가 이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막 들어오면서 울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되는 거는 한번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아파도 뭐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아닌 거야. 이렇게 하자 하면서 조용히 노 안 되냐는 말을 꼭 화를 내면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신 어머님들 또 때때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조용히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울고 막 이렇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막 그런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벌써 지금 2학기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안정된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내가 너 속상한 거 알아. 너 이래서 마음이 아프겠구나. 감정 수용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막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게 내버려 두고 속상하구나 지금은. 그래 속상하니까 울자 지금은. 조금 더 울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 얘기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등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러면서 울고 난 뒤에 감정이 좀 이렇게 가라앉은 다음에 네가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속상했어. 네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라는 식의 부모님이 선생님이 어른들이 이렇게 나전달법으로 전달을 하시면서 아이의 감정은 이해해 주시고 바른 행동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아이들은 성장을 정말 바르게 잘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이제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이 연계가 되어서 아이를 잘 기르게 하려고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가 잘못되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양육의 기간이 꽤 길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딱 1년 맡으면 그 임기 동안 아이와 함께 하시는 거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좀 더 긴 시간 아이에게 양육을 하셔야 되는 양육자로서 조금 더 힘내시고 아이의 마음을 좀 더 읽어주는,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막 아팠다면 좀 달라지게 아이가 바르게 더 웃으면서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힘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